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아줌마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작은 학고방 하나로 시작해서 수십 채의 건물주가 된 신화적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은 월세 아줌마 신화의 실체와 대한민국 부의 계급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0년대 서울 변두리. 실제로 월세 아줌마들의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강남은 허허벌판이었고 땅값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했던 시절이었죠. 월 5만 원씩 모아서 전세금을 만들고 전세금으로 다시 집을 사는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매년 2배씩 오르던 시대, 빚을 내도 집값 상승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일까요? 2024년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급쟁이가 월세를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아줌마 신화는 완전히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도 소형 오피스텔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비슷한 전략이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시작 자본과 타이밍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공을 좌우하죠. 대한민국 부의 계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산 계급, 소득 계급, 무산 계급이죠. 자산 계급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하지 않아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계층이죠. 소득 계급은 월급이나 사업소득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중산층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지만 자산 축적은 쉽지 않은 계층입니다. 무산 계급은 소득도 불안정하고 자산도 없는 계층으로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죠. 문제는 이 계급 간 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소득 계급에서 자산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가 거의 끊어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 아파트를 10년 월급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0년 월급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월세 아줌마 신화는 완전히 죽은 걸까요? 새로운 방식은 없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 소도시나 틈새 시장에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초기 자본과 정확한 시장 분석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월세 아줌마 신화는 특정 시대의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부의 계급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의 신화에 기대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산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아줌마 신화의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 보시죠. 그렇다면 이 월세 아줌마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1990년대 후반, 강남 일대에는 정말로 월세만으로 생활하는 건물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남 빌딩 하나만 있어도 월 수천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느냐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부유한 집안 출신이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었어요. 학고방에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거의 신화에 가까웠죠. 그런데 왜 이런 신화가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희망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런 신화는 더욱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큰 성공 스토리를 원했고 미디어는 그것을 제공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게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강남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가 아무리 저축해도 강남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월세 아줌마 신화는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신화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계급 이동의 가능성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노력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통계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계급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력을 결정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이제 학고방에서 건물주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신화를 믿고 싶어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당한 세계 가설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현실에 절망하고 노력할 동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치환하니까요. 월세 아줌마 신화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가리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건 이제 초기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월급쟁이가 30년을 모아도 강남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신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다들 내 집 마련을 꿈꾸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이 게임의 룰이 공정한가? 월세 아줌마 신화는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불평등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불평등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과연 우리는 이 계급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그렇다면 이 계급 사다리를 올라가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계급 상승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정보의 격차를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이 아는 정보를 먼저 습득했죠. 부동산 시장의 흐름, 세금 제도의 변화, 투자 타이밍 같은 핵심 정보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패턴의 전환입니다. 보이는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주식을, 외제차 대신 부동산 투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계급을 올라갔죠.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이 중요했습니다. 부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방법들이 과연 모두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월세 아줌마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투자 공부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라고 하지만 이미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언이죠.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하지만 부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미래 소득을 결정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위 10%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지위를 유지할 확률은 70%가 넘습니다. 반대로 하위 20%에서 상위로 올라갈 확률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의 계급론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상속세 강화, 교육 기회의 평등 같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항상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가진 자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우리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만들 것인가. 월세 아줌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여전히 학고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내며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을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기껏해야 2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서울 집값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절약하고 저축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포기합니다.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모두 포기하는 삼포 세대가 되었죠.
이제는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 전부 포기한다는 의미의 전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찾아야 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쌓고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월세 아줌마와 학고방의 신화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부의 계급론. 이 무거운 주제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미래 전망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의 계급론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계급 구조의 민낯을 살펴봤습니다. 월세 아줌마의 눈물과 학고방 청년들의 절망,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산가들의 세계까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걸까요? 먼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주거는 투자 상품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은 사고 파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실질적 대안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넷째, 다주택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세금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10채를 가진 사회보다 10사람이 한 채씩 가진 사회가 더 건강합니다. 다섯째,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학고방에서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합니다. 모든 기회가 서울에만 몰려있는 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월세 상한제와 같은 세입자 보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합니다. 월세 아줌마들이 더 이상 쫓겨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덟째,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불공정한 거래를 막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누군가는 나중에 아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합니다. 아홉째, 전월세 신고제를 강화하고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열째, 부동산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집을 가진 부모 세대와 집을 살 수 없는 자녀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효율과 성장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과 연대도 함께 고민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신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였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는 좌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화를 써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신화를. 월세 아줌마가 웃을 수 있고 학고방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변화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그 시작입니다. 부동산 계급론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주거권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